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은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 무기체계 증강까지 한번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안보 동맹 카테고리 안에 중국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중국이 좀 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오늘 이것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공동성명 내용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만과 관계된 사항을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인 내용이다. 네. 그리고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 국가가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내용이죠. 특히 네. 한미일 삼국이 모여서 중국이라는 그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중국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런 어떤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하고 현재 어떤 그 동북아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뭐 통일 이런 것을 현상 변경이라고 보는 거죠. 네. 현상 변경을 시도를 반대한다.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기존에 해왔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중국은 반발하게 그렇죠. 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중국이 그 반발한 내용을 보면 이건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을 포함해서 하나의 중국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이 사항은 뭐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우리는 일고에 제고할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어떤 성명을 통해서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이제 대만 해협의 어떤 안정과 평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 성명에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해서 네. 재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대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든든한 뒷배가 생긴 그렇습니다. 느낌일 테지만 중국의 시각에서는 왜 우리의 것을 방해하냐 이렇게 갈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중국도 대만 포위 훈련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연습 훈련을 하는 건데 연습을 네.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하면서 좀 무기를 시험 삼아 사용을 해보고 실제로 전쟁을 벌였을 때의 가능성 그런 상황을 좀 예상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현재 대만을 위협하는 그런 군사 행동을 보면은 뭐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첫째는 유사시의 군사 행동을 평시에 연습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만 필요시에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네.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대만이 어떻게 보면 섬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가상 시나리오들이 많이 네. 이제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바다라고 하는 게 천연의 스텔스 환경인 거잖아요. 알 수 네. 없는 밑에 환경과 네.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변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대만의 뒤에 있는 또 미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좀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먼저 네. 살펴보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사결정 내는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국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 또 대만의 통일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 외교적인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변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변수는 지금 대만의 총통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선거 네. 결과가 나오죠. 네. 근데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대만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한 40% 이상이 대만의 독립을 원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은 현 상태가 바람직하다라고 네. 하는 수준. 또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은 뭐 중국과 통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론 조사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현재 총통 선거 지금 중간 평가를 해보면은 대만 독립의 우호적인 궁극적으로는 뭐 어떤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소속의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중국은 결국 무력을 동원해서 통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 쪽으로 더 갈 확률이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지금 중국의 경제가 사실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력을 통해서 이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만약 경제력이 성장이 둔화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GDP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조만간 닫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줄어든다는 그렇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나온 어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 중에 하나는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을 동원해서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당겨질 수 있다 시기적으로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네.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이 네. 시기를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엇갈린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2027년을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신 그렇죠. 거죠? 2027년은 이제 미국의 CIA 국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부를 상대로 네. 2027년까지 대만 무력으로 통일하는 준비를 완료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데서 2027년이라는 그 연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또 그 미국의 고위 그 군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인 미 공군의 항공기동사령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군의 이제 포스터입니다. 대장인데 이 사령관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 본토에서 해당 정부 지역으로 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은 직책입니다. 항공기동사령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군 대장이 자기 예하 부대 지휘관한테 이메일로 메모를 보내면서 향후 2년 이내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2024년에 있는 대만의 총통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2년 이내에 대만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는 그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예하 지휘관들한테 강조한 그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네.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은 2022년도 10월 달에 공산당 대표자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겠지만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미 법령에다가 우리가 대만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세력이나 국가가 대만을 분리시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네.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있을 경우, 세 번째는 평화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용은 다 담아놨네요. 그렇습니다. 네. 반국가 분열법 제8조에 그렇게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 많은 방점을 찍고 많은 전문가들과 또 군에 있는 미군 네. 측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군사력 세계 2위잖아요. 그러면 대만 뒤에는 미국이 지금 일단 네.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명시가 될 정도로 네.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세계 1위 군사력 미국, 세계 2위 군사력 중국.
맞붙는 거 상상하기가 싫은데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좀 따라잡았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대만을 침공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중국 그 국가 지도부에서 제시한 강군몽이라고 있습니다. 중국몽이 결국은 이제 세계 패권을 중국이 지향한다는 네. 것을 이제 2020년도를 목표로 했죠. 근데 이제 강군몽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세계적인 어떤 패권에 필요한 군사력을 완성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2040년대 후반, 거의 2050년대, 2049년을 목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만이라는 그 지역은 부분적으로 한정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투력이 분산된 상태이고 중국은 대만이라는 그 지역 한 지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상대적으로 전체 군사력인 측면에서 미국을 능가하지 않더라도 대만의 무력 사용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 자신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익에도 네. 부합하다 보니 무력 측면에서 조금 미국보다 약하더라도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그렇다면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예. 그려보죠. 일단 대만 해협을 두고 타이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섬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본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통 섬으로 이렇게 침공을 할 때 들어가게 되고 네. 이런 그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좀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 네.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훈련을 가장해서 군사력을 집결시키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공격은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을 통해서 대만의 어떤 국가 지도부나 군사 지휘 시설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거의 동시에 우주, 사이버, 전자전 그리고 심리전을 통해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그게 네. 2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본토를 일단은 마비를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네. 1단계와 2단계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네. 볼 수 있고요. 3단계와 4단계는 조금 간격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거죠. 대만 전체를 봉쇄하는 겁니다. 네. 외부의 지원, 군사 지원을 못 받도록. 주변을 둘러싸서 그렇죠. 봉쇄한다는 말씀. 봉쇄한 다음에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 대만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이 대만 측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장악이 되면 마지막으로 상륙 작전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중국 군사력이 직접 대만 섬으로 들어가서 네. 전체 지역을 장악하는 게 마지막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참 상상하기도 싫은데 네. 저는 사실 과거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게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네. 거 생각하면 전자전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네. 지금 1, 2단계에서 이미 전자전, 미사일과 전자전으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킬 그렇습니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좀 무섭게 네.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중국도 미국도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네. 것 같고요. 3, 4단계에서 봤을 때는 해군과 이제 그 파병할 수 있는 육군 그리고 공군이 네. 출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해군력 그리고 해군력 일단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단계와 2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 또 우주 사이버, 뭐 심리전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상당히 발전해 네. 있어서 충분히 그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3, 4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군력, 공군력, 해병대 상륙 전력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결국은 201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중국은 대륙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륙에서 방어한다는 개념이고 대만은 충분히 정치적인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통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국제 정세가 이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대만에 이제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을 지향하는 정책이 추구가 되고 또 특히 이제 홍콩 문제를 계기로 해서 대만의 국민들의 여론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독립을 주장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네. 선회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평화적인 통일의 가능성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군력, 공군력, 그다음에 상륙 전력 이런 걸 증강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의 2010년. 세대가 바뀌면서 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그때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국제 정세도 바뀌기 시작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공권, 제해권, 상륙 작전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2010년 정도부터 준비를 했다 보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진 않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사실 저는 바다로 이렇게 달려나가서 침공을 하는 것보다 공군으로 비행기를 띄워서 제공권을 가지고 그 본토를 예. 침공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은 네. 좀 어떻습니까? 우리 공군력을 가지고 이제 이라크전이나 뭐 걸프전을 네. 많이 상상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CNN 방송을 보면은 폭격기가 날아가서 뭐 그 적의 지휘부를 마비시키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쟁이 끝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군력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폭격을 하더라도 네. 물론 이제 시설이나 뭐 일부 인명 손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네. 지상군 병력이나 상륙 작전을 통해서 영토를 점령한다는 것은 영구적인 점령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항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폭격이라는 것은 한번 폭탄이 터지고 인명이 살상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역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저항 의지를 꺾는다든가 말살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륙 작전이 훨씬 불가피합니다. 더 효과적이라고 중국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네. 대응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해야 결국은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저지함으로써 상륙 작전을 못하게 하거나 설사 실시하더라도 상륙 작전 세력이 제공권 공중과 바다에서 공격을 받아서 무력화됨으로써 네.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멀잖아요. 대만 해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럼 오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 네. 보면 이걸 저지하는 1차 방어선에서 저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것은 미국은 이제 세계 각 지역을 통합 작전 사령부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편성이 네. 되어 있고 그 하와이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대만 지역으로 투사할 때 이미 그 전투력이 상당 부분은 일본에 와 있고 오키나와에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근거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투력을 투사함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중국과의 그 전투에서 네. 이제 중국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미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전력도 있지만은 네. 실제로 야전에서 필요한 많은 전투력 상당 부분이 이미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쪽에 다 배치가 돼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워게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워게임이라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워게임의 그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 워게임은 뭐 여러 기관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랜드 연구소라든가 CSIS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인 평가는 대만 단독으로 중국군이 침공했을 경우에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 한 2주 또는 최대 한 90일까지 방어는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해군력, 공군력이 투입되면은 적어도 상륙 작전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할지라도 혹시 상륙을 해서 해안 지역에 뭐 대만 영토의 한 10% 미만의 해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전 지역은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네. 왜냐? 상륙 작전 과정에서도 제공권, 제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그 피해를 입고 그렇다 보면은 상륙 작전 과정에서 해안선을 점령하더라도 그 대만 내륙으로 진격해 들어가기는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네. 입고 결국은
상륙작전 또 대만 점령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 국제정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도 상당한 전투력 손실, 또 미군과 일본군도 상당한 해공군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전투력 손실이 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평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은 한 함정 60척, 뭐 전투기 한 150대, 뭐 그다음에 병력은 한 10,0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 일본 해군, 대만 해군을 포함해서 약 한 함정 100여 척, 전투기 수백 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투 함정들이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워게임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시뮬레이션만 돌려봐도 사실은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고 이게 또 길어질 수가 있고 이런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계산기를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드리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참 황망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게 네. 결국에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국까지도 결부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와 일본도 또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만약에 대만 침공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시나요? 일본은 공개적으로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이제 군사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스탠스를 일찌감치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그 이제 대만과 일본이 많이 거리가 이격돼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대만과 일본의 그 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열도의 끝부분은 대만과 불과 100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에서의 무력 분쟁이 결국은 일본의 국가 안보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결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간다면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도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만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개입할 것으로 이미 스탠스를 정했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무역 갈등으로 미중 갈등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이제 피로감과 힘든 부분을 좀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미중이 직접 맞붙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선택을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선택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뭐 단적인 예로 여러 물류가 결국은 이제 말라카 해협 또 대만 동부 해협을 통해서 대부분 다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유 수입량의 95%가 그 지역을 사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의 문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떤 안보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보면은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한반도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한반도에 있는 미 이사단이 대만 분쟁에 투입된다고 예상을 할 경우에 중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 이사단을 직접적으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금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문제보다는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목표물을 두느냐 이게 방향만 살짝만 바꿔도 우리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에게 어떤 부분적인 도발이나 분쟁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전투력이 이쪽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만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의 어떤 그 방어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스탠스는 지금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최우선이다.
이 문제는 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스탠스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심대하고 네. 지금 한미일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 공동 성명에서도 발표한 게 뭐냐면 그런 위기 상황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상호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공동 성명 내용에 네. 그 이야기는 한미일이 어느 정도 공동 보조를 맞출 수밖에 네. 없다, 네. 맞추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예, 네. 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그러나 거기까지 갔다고는 볼 수 없고요. 분명히 나토와는 다릅니다. 네. 군사동맹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를 하겠다라고 서로 공동성명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분명히 진행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만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군사력을 지원한다라고 네.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거기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네. 없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미리 따져보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을 네. 우리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센터장님과 이 이야기를 하는 네. 시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안보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이 상당할 거라는 것을 좀 명심해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